봅시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유형에서 이어가지고 오늘 20분까지 풀었지?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1번 한번 봐보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뭔가 증명해달래. 얘가 증명해달라고 해놓고 뭔가 빈칸을 뚫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너네한테 길이를 구해달라던가.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그냥 너네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 얘가 뭐가 이거니까 하고 가는 원점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어 놓을 텐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좌표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식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요런 삼각형을 좌표에 안 놓고 옛날에 직접 뭔가 어떤 걸 성립하는지 보여야 되냐면 A, B, C 요게 있으면 요 21번 문제를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대. 근데 이제 이 단원의 메리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저 점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마치 공식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거 각이 어떻고 막 뭐 닮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의 좌표들을 딱 잡고 길이비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냥 길이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파트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좌표로 정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냥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얘들아. 근데 22번을 보면 너네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도형 하나만 툭 던져줬어. 그치? 너네도 근데 21번 문제를 보면서 느낌상 알잖아. 아 이놈을 내가 좌표 위에 올려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얘들아 너네가 보게 될 삼각형은 항상 뭐가 있을 거냐면 가운데 뭔가 중심이 되는 여기다 내린 형태 이런 그림들을 보통 많이 여기서 풀게 돼. 좌표 평면에서 당연히 원점은 어디로 두는 게 편한 거야? 여기 가운데를 원점으로 두고 얘네들의 좌표를 설정해야 문제를 풀기 쉬워. 왜 그러냐면 한 변이라도 길이를 구하기가 쉬워지잖아. 그렇지 않니?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는 순간 얘네들이 다 어쩌고 콤마 0 네모 콤마 0 세모 콤마 0 이런 식으로 뭔가 y좌표가 0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너네가 거리 공식을 쓰거나 해서 계산을 할 때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길이를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오케이? 너네도 한번 23번 한 번만 해볼까 얘들아? 얘들아 다 계산을 못하겠으면 좌표라도 잡아봐. 내가 앞에 좌표도 잡아줬다. 야 이걸 봐봐. 내가 가운데 있는 점을 원점에다 두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얘를 0,0으로 두는 순간 얘네 둘의 좌표는 정해지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원점으로 두면 여기가 3,0으로 정해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으로 정해지잖아. 그렇지? 네.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얘들아 그냥 얘를 미지수로 a, b 이렇게 둬버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루트 3이라 그랬는데 무게중심은 2대 1이잖아, 그치?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체 길이가 3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a라는 점을 a, b라고 놨더니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0이 되었고 c라는 점은 3,0이 되었는데 문제에서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7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그냥 도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AB의 제곱은 49래. 근데 우리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9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부터 우리 어디까지의 거리가 M까지의 거리가 M을 우리가 뭘로 뒀어? 원점으로 뒀으니까 A부터 M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3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27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a, b라고 뒀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다. 이제 얘와 얘를 연립해서 a와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될 거고, 빼면 이제 22는 6a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어려운데 6a 더하기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 6a는 심상치 않은데 이게 맞다고? 6A는 13이 나오겠다. 잠깐만, 선생님 뭐 계산 실수한 거 있나 한번 볼게. 5 루트 3가 27 밖에 없는데 맞나 보다. 그래서 6A가 13이 나오니까 A가 6분의 13이 나올 거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라고? 아, 근데 이제 잘 봐 얘들아, 얘를 물론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C의 길이잖아. 근데 AC의 길이를 잘 생각해보면 여기가 A, B고 여기가 3,0이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얘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잘 생각해보면 A 제곱, 우리 아까 여기서 구했던 얘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a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그치? 여기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6, 12a를 빼주면 딱 뭐가 돼? 요 식이 되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얘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b제곱, b제곱 똑같고 얘랑 딱 얘는 a제곱 6a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는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될 거니까 여기서 12a만큼만 빼주면 되겠다, 그치? 우리가 a가 6분의 13인 걸 알고 있으니까 12a가 26이 될 거고, 결국 이 49에서 26을 빼주면 되니까 여기에 23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4번 루트 23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결국 좌표 평면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는 해. 얘는 너네가 혹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들어봤니? 옛날에 했나 너네 배울 때? 저 선생님 이게 뭐지? 정한 선생님이랑 할 때? 사실 교육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수험군을 가르쳐줄 것 같은데 학교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정리가 있어. 거기 중간에다 메모를 하나 해도 아마 이 책에서도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기록해줘야 되라. 요거 공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 여기 A, B, C가 있고 얘들아 여기 중점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한 관계냐면 내가 여기 AB 제곱이랑 AC 제곱을 더할 거야. 그럼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얘들아 2배에,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여기 중선이라고 치면 2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AM 제곱 더하기 하나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BM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사실 21번 문제가 요거를 증명하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못생기게 썼지? 잠깐만 수정을 좀 할게.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없어도 얘를 쓰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너네가 알아두면 좋을 거 아니야. 쌤이 나오는 문제 나중에 하나씩 갖고 올 테니까 요걸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요 퍼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불리는 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이 문제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얘들아 7이고 여기가 지금 어쨌든 3루트 3인 건 너네가 알아챘어야겠지, 그치? 요 1에 해당되는 게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가 6이라 그랬으니까 얘의 절반이 3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잖아, 얘들아. AC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얘가 중선이니까 여기 반띵하는 중선이니까 7의 제곱 더하기 여기 AC의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하니까 9를 넣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하면 72가 나오고, 그치? 얘가 49니까 요거 넘기면 얘가 딱 얼마가 나와? 23이 나오겠다. 쟤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굳이 좌표평면을 쓰지 않아도 이제 요 정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중선 정리만큼 뭔가 삼각형에서 어디에 중점을 그었다, 중선이 등장하면 항상 얘는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 좌표를 설정하기 전에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애초에 이 공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미리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한 곳에 메모를 해두고 언젠가 사용할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1단원은 사실 너네가 표면적으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긴 해, 얘들아.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부터 어려운 파트인 거고 평면 좌표는 말 그대로 공식만 외우면 돼서 자, 내분점 그때 한번 설명했으니까 공식만 한 번 더 찍고 갑시다.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 이제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이름을 a라고 하고 x2, y2라는 점이 있고 얘를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비율이 m 대 n인 점은 어떻게 구해요? 괄호 열고 m 더하기 n을 딱 더해준 다음에 얘랑 반대편에 있는 x 값이랑 곱하고 n이랑 반대편에 있는 x 값이랑 곱하고 y도 마찬가지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내분점이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너네가 뭐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인 거니까 1과 1을 대입하면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도 뭐 중요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너희도 알다시피 물론 조금 더 과정을 거쳐야 구할 수 있는 점이긴 하지만 무게중심, 어떤 세 점의 무게중심, 얘는 등장인물이 3명이겠죠, 그렇죠?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3명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즉 얘도 평균 내는 거랑 마찬가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y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 기본 문제 같은 거야 저희가 굳이 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드릴 거냐면 27번 보자, 얘들아. 27번 문제 한 번만 읽어볼래? 빠르게. 내가 풀 거야, 풀기는. 너네가 한번 읽어봐. 27번. 자, 27번 같이 보자. 이거 그냥 개 험상궂게 생겼다, 그렇지? 근데 한번 쌤이랑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루트 5랑 루트 7이 반복되는 것에서 너네가 눈치를 챘어야 돼. 어쨌든 이거 좌표 평면도 아니고 심지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렇지? 4분의 5 더하기 3루트 7. 자, 일단 얘네 둘만 봐도 루트 5랑 루트 7이 반복이 되고 있네,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내분점 공식 아니야?
왜? 얘랑 더한 게 얘랑 더한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지? 나눠 갖는 거잖아, 그지? 나눠 갖고 있지 않니, 얘들아? 2분의 1, 1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맞지? 4분의 여기 1 숨겨져 있고 이 3은 뭐야? 아, B구나. 1이랑 3 여기 숨겨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C는 5분의 3루트 5 더하기 2루트 7이니까 3이랑 2가 숨겨져 있네. 아, 이거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이다, 그치? 그래서 이걸 문제를 보고 이제 응용 문제들은 그냥 이거 내분점 구하라고 당연히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A는 루트 5라는 점과 루트 7이라는 점을 몇 대면 1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뭐야? 중점이야, 그치? 수직선 위에 여기 루트 5가 있고 여기 루트 7이 있다면 A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거냐면 정중앙인 여기. 왜? 저 식이 설명해주고 있잖아. 나 1대1 내분점이에요, 중점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을 보자. 얘들아, B는 뭐래? B 잘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우리 요 루트 5 입장 앞에 붙은 게 얘들아 뭐야? 이거 너네 1대 3 적으면 바로 틀리는 거야. 왜? 우리 아까 쌤이 뭐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냐면 얘들아, x2의 좌표 앞에는 얘랑 반대 있는 애를 곱할 거야 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앞에 있는 애는 사실 얘 거야, 그치? 이 점의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트 5라는 점이 있고 루트 7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1이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3이면 3대 1인 거야, 그치? 루트 5랑 루트 7은 3대 1인 거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헷갈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가중치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얘들아, 지금 루트 7편을 더 많이 들고 있잖아, 숫자가. 그치? 루트 7편을 더 많이 들고 있지 않아? 루트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고 루트 7 앞에는 3이 곱해져 있잖아, 그치? 이 말은 루트 7에 더 가깝다는 거야, 얘들아. 1이랑 1이야. 둘이 공평해, 그치? 그러니까 중점에 있는 거고, 얘를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 루트 5편을 더 많이 들고 있지 않아? 얘가 3점이고 얘가 2점이래, 그치? 그럼 얘는 딱 봐도 루트 5에 더 가깝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실수를 덜 하겠다, 그치? 어쨌든 요 앞에 적혀 있는 건 비율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C는 어디 있는 거야? 2대 3이 되는 점에 있으니까 C는 오히려 5쪽에 더 가깝게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저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 왼쪽에 있는 것부터 나타내면 C, A, B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위치를 이용해서 찾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30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내가 상응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절대 풀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수업은 조금 높게 잡고 갈 거야, 얘들아. 어렵게.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보고 이해하고 모르겠는 건 돌려보고 안 되는 건 나한테 질문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바로바로 듣고 이해 안 간 것도 질문하셔도 돼요. 어차피 너네가 모르는 건 다른 애들도 몰라. 정리하시고 30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어려운 게 맞아? 못 푸는 게 맞아? 아직까지는 그냥 쌤도 이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너네한테 한번 읽어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요 마지막에 있는 3문제는 너네한테 숙제로 안 내주고 내가 풀어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지. 막 너네한테 이걸 무조건 지금 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너네는 중 정도까지의 문제들만 일단 풀어내는 걸 목표로 해. 중 정도까지의 문제를 한 5, 60% 정도 풀어내고 남은 것들을 좀 질문한다? 한 그 정도로 생각해도 돼. 너 3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아. 애초에 그림도 안 줘놓고 너네한테 되게 생소한 문제를 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되게 미안하지만 언제까지 그 우리 베이직생 같은 문제만 풀 수는 없어. 그거는 못 풀래야 못 풀 수가 없어. 얘들아 공식만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할 거고 내분점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잖아. 어차피 너네가 시험에서 마주치게 될 건 활용 문제를 많이 마주치게 될 건데 걔네들이 문제에서 뭘 써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안 언급해주고 여기 30번처럼 이런 형태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내가 이 시간에 알려주는 게 너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너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 너네가 따로 풀어보면 되는 거고 그치? 내가 내주면 되는 거고 숙제로 내가 베이스를 내주니까 수업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만 이해했어도 괜찮아 라고도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거기까지만 꼭 따라 잡아보자.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제곱 더하기 CB제곱의 값이 최소.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제곱 더하기 제곱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웬만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거다라고 저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어. 그냥 거리의 합은 도형의 이동처럼 대칭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이건 웬만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지난 금요일에. 얘도 딱 그런 예시가 되는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제 정삼각형 정성 좀 그릴 자신이 없는데 정삼각형이 있다고 하고 이제 ABC의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가 요 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한대.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니까 뭐 여기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뭐 얘는 이제 워낙 난이도가 어려워 얘들아. 문제에서 뭔가 하나도 언급해 준 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너네가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라고 그냥 너네가 직접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혹은 셈이었다면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으로 두고 풀었을 것 같아. 이래도 문제는 없잖아 얘들아. 왜 2A라고 둘까? 결국 우리가 요 둘의 정중앙에 있는 요 A라는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다룰 일이 있을 텐데 그치? 얘가 A라고 놔버리면 이거 반띵하면 얘들아 2분의 A가 되잖아. 그치? 분수가 생겨버려. 그래서 A의 좌표를 다룰 때 여기 2분의 A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계산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A라고만 놔서도 정말 좋은 거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계산이 간단하면 좋으니까 그냥 이 길이가 2A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꼭 변수를 X라고 들 필요가 없잖아. 계산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2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우리가 2X로 뒀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럼 얘들아 그냥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거 좌표 평면에 들기로 했어. 그치? 얘는 뭐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점이 없고 일단 얘는 얘가 돌아다니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얘들아 0,0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지? 얘 돌아다니는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한 놈 만만하네. 누구? 나는 이렇게 B를 잡을게. B를 그냥 0,0으로 둬버리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길이가 2A라 그랬으니까 C는 2A,0일 거고 얘들아 그치? B를 내가 0,0으로 잡으면 C는 2A,0일 거고 A는 얘들아 여기 정확하게 중심에 있는 놈이잖아. 그치? 정확하게 중심에 있는 게 X좌표일 테니까 A의 X좌표는 A일 거고 그치? 그래서 2A라고 든 거야. A라고 깔끔하게 나오잖아. 얘를 만약에 A라고 뒀다면 2분의 A라고 나왔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높이는 잘 봐 얘들아. 우리 정삼각형이잖아. 여기 60도잖아 얘들아. 그지? 혹시 너네 2대 1대 루트 3 기억해? 60도인 정삼각형에서의 길이 비율이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A, A 그럼 여기는
루트 3a가 되겠다. 2대 1대 루트 3 길이비 기억하시죠? 직각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비가 있다고 배웠어요. 한 변의 길이가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럼 얘 a의 높이가 루트 3a니까 a의 y 좌표는 루트 3a가 되겠다. 그치? 어때? 이렇게 a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각 점들을 다 놨어. 사실 너네는 여기까지만 해도 돼. 여기까지만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결국 너네가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건 도형을 더 이상 도형으로 보지 않고 어떤 점들의 모임으로 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주어진 것들을 증명하고 찾아낼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을 놓기도 어렵다. 일단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문제에서 비지수를 줬으면 그걸로 두면 되는데 얘는 안 줬기 때문에 너네가 다 세워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라는 놈이 움직인대잖아. P의 X좌표를 관리를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P라는 녀석도 저 움직이는 P라는 녀석도 내가 좌표를 놔야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둘까? 뭐 x,0이라고 둘까? 얘 좌표를 잘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우리 결국 이 x가 얼마일 때 p가 최대가 되는지 저 값이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두고 나면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돼?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값을 찾아야 되고 ap 제곱은 얼마 얘들아? 얘네 둘이 빼고 제곱한 거 3a 제곱 요게 ap 제곱일 거고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cp 제곱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x-2a의 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됐니? P라는 점을 x,0이라는 좌표로 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해봐 얘들아. 그러면 다 전개해보면 이게 2x제곱 빼기 2a 빼기 4a 빼기 6ax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3a제곱 4a제곱일 테니까 8a 제곱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잘 봐 얘들아. 너네가 여기서도 충분히 헷갈릴 만해. 근데 우리 얘들아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언제 x가 얼마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냐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거 분명 a가 방해하고 있긴 하지만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 아니니? 그럼 a 무시하고 생각하면 얘들아 이거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앞에 있는 2로 묶을 거야. 그렇지? 그럼 x제곱 빼기 3ax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헷갈리니까 하나 비슷한 거 하나 해보고 가자. 우리 여기 묶었어.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4x 나왔어. 여기 얼마 더해줘야 돼? 4 더해줘야 돼. 왜 4냐면 얘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럼 얘 봐봐. 여기 누가 왔어? 3a가 왔어. 그치? 그럼 얘의 절반 2분의 3a의 제곱 4분의 9a 제곱을 여기다 더해줘야겠다.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더해준 만큼 다시 여기서 빼주고 뒤에 원래 있던 8a 제곱을 구하면 되겠다. 그치? 일단 우리 거의 다 푼 거야. 봐봐. 사실 얘들아 이 뒤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언제가 궁금한 거냐면 얘로 치면 이제 얘가 언제 최소가 될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이거 언제 최소가 돼? 2에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치? 왜 축이 2잖아 얘들아. 이거 끝까지 뒤에 다 안 구해도 문제에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 P가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되는지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위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얘는 바로 x가 2면 돼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럼 얘는 x가 얼마만 되는 거냐면 2분의 3a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 아까 이거 묶을 때 이 절반이 얼마라고 했어? 2분의 3a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디서 최소를 갖는 거냐면 2분의 3a에서 최소를 갖는 거고 그니까 내가 P의 좌표를 이 x라고 뒀는데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3a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2a잖아. 그치? 2분의 3a면 어디쯤인 1.5니까 한 이쯤 있는 거야. 그치? B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된다는 거고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겠다. 그치? 1.5고 여기가 2니까. 그치? 그래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어야 되니까 더하면 4가 되겠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 요거는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냐 더 어렵겠네.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녹화된 거 보고
이해해보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세요. 제가 개인톡으로 오는 답변들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인톡으로. 그럼 제가 좀 늦더라도 더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개인톡으로라도 질문 주시면 톡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톡으로 설명해주고 안 되면 제가 날짜 잡아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31번 봅시다.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대표 문제를 풀 때가 중요한 거야. 이런 문제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이제 내분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얘가 내분점을 구하라고 안 하고 내분점이 어디 위에 있어, 뭐 위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네가 그 자료들을 해석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내분점이 X축 위에 있어. 이건 내분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봐왔던 것들이잖아.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얘는 Y좌표가 0인 녀석이라는 거야. 그치? 그게 X축의 특징이잖아. 그럼 이 점 자체가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내분점 구해보면 0,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제 너네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의외로 너네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y는 뭐 2x 빼기 1 위에 있다. 얘는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좌표를 모르면 a, b라고 놓고 풀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점 위에 있다는 게 뭐야? 이 직선은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2a 빼기 1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 너네가 좌표를 뭐라고 놔야 되는 거야? 이제 b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나 x좌표 a라고 두면 y좌표는 2a 빼기 1일 거야. 왜? 저 위에 있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 요 식을 만족한다고 좌표가. 요런 식으로 좌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31번 문제를 얘들아 한번 볼까? 31번 문제를 보면 얘들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랑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랑 b 1,3에 대해서 a, b를 a 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2, 4분면 위에 있대. 그럼 봐봐. 헷갈리면 얘들아 점 그려. 대충 이렇게 그려. 1,3하고 a 대 1대 a래 얘들아. 그 다음에 내분점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천천히 해보자. 얘네 둘이 더해. a랑 1-a랑 더해. 그 다음에 얘랑 반대편에 있는 x좌표랑 곱하고 얘랑 반대편에 있는 x좌표랑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얘네 비율끼리 더하고 a랑 반대쪽에 있는 y좌표랑 곱하고 1-a랑 반대쪽에 있는 y좌표랑 곱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야. 얘들아 이거 분모 1 그치? 그럼 이거 좌표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 4a니까 5a 빼기 4가 될 거고. 그치? 얘는요 4a-1이 되겠다. 그치? 얘들아 얘가 2,4분면 위에 있대. 2,4분면 어디야? 여기가 2,4분면이야. 그치? 그럼 2,4분면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x좌표는 음수여야 되고. 그치? y좌표는 양수여야 돼. 그치? 이해되니? 이 점들의 특징이 그렇잖아. 걔가 2,4분면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x좌표 음수인지 확인하고 y좌표 양수인지 확인하잖아. 그치? x좌표가 뭐야? 얘가 음수여야 되고. 그치? y좌표인 얘가 양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 요걸 봤을 때 5a-4가 0보다 작고 4a-1이 0보다 커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2,4분면 위에 있으려면.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보면 a가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얘를 이제 풀어보면 a가 5분의 4보다 작다가 나오겠다. 그치? 얘들아 요걸 풀어보면 4분의 1 5분의 4 요렇게 될 때 요 점이 2,4분면에 있다는 걸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고 이런 유형 문제는 사실 이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거지. 뭐 2,4분면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라던가
그래서 말했던 저런 포인트들을 꼭 준수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얘들아 32번 풀어보자 너네. 어이 거기 불 그만 졸지. 아이스샌드도 해야 되나? 얘들아 어차피 뭐 다 눈치 볼 거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 얘들아 책이? 그런 거겠지? 대답이 없다는 거.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를 해야 점수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너희들의 실력을 아직 잘 모르나? 난 그래도 꽤 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리닉 점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쌤이 최근 다시 한번 고민해볼게. 내가 익명 투표를 하나 올려야겠다. 너무 어렵다 안 올렸다. 내가 봤을 때 근데 내가 방금 돌아다니면서 너네 푸는 걸 봤는데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너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내준 이 32번은 사실 이 책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 유형을 생각했을 때 너 그냥 K가 들어있어서 저 식을 세우기 좀 복잡하다? 일단 설명 한번 풀어보자. 괜찮아 얘들아. 너희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 기억이 안 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조심스러운 거지. 왜냐면 내가 정한 책으로 결국 너네가 쭉 하게 될 텐데 쌤이 생각했을 때 수영고는 사실 뭐 시험이 워낙 쉬워가지고 나이트쌤만 풀어도 뭐 나이트쌤 풀고
몇 가지 문제만 풀고 기출 풀어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수험고는 확실히 문제가 어려워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쌤이 조금 더 고민해볼게. 32번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거에서부터 식을 못 세웠는지. 요런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P, Q를 1대 K로 내분한데 얘들아 혹시 요 식까지는 세웠을까? P, Q를 1대 K로 내분하는 거? 그냥 보고 식 세우면 되는 거잖아. 우리 이거 보고 세우기 헷갈리면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PQ 점 적으라 그랬어. 반대편에 있는 거 잘 보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2,2고 얘가 7,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1대 K 이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1 더하기 K분의 1이랑 7이랑 곱하고 K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K분의 1이랑 마이너스 4 곱하고 K랑 2 곱하니까 2K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그치? 근데 얘들아 있잖아,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하냐면 4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위에 있대, 그치?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위에 있다는 거는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이 점이 얘 위에 있다 그러면 x에다 적어 넣고 y에다 요거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그치? 윤희야 그만 자라.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k분의 4에 x좌표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 y자리에 1 플러스 k분의 2k 빼기 4 그대로 얘들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가 뭔가 기본을 어기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야. 아까 풀었던 것처럼 양변에 1 플러스 k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얘만 남을 거고 여기도 2k 빼기 4만 남을 거고 k 플러스 1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겠지. 전개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8k 플러스 28 더하기 2k 빼기 4는 k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1 넘겨주면 7k는 계산 실수한 거 없지? 마이너스 2k지. 아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내가 k 플러스 1을 이렇게 넘겼구나. 우리 마이너스 1 빼기 k겠네요. 어쨌든 넘겨주면 5k는 24니까 25 해서 k 값이 5가 나오겠다,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그냥 계산 문제인 거야 결국. 내분점을 구할 건데 식이 조금 복잡했고 어디 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요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정리되시면 저랑 35번으로 갈게요. 얘들아 35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 두 점 A, B가 있고 그 직선 A, B 위에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B부터 C까지의 거리의 2배가 되는 점 C를 구해달래. 그지? 그럼 너네 머릿속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려야 돼. 첫 번째로 이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B부터 C까지의 거리의 2배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어디 있을 수 있는 거냐면 요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C가. 그지 않아? 요 안에 있으면 잘 봐, 얘들아. BC의 거리가 AB의 거리가 BC의 거리가 2배래니까 C가 정중앙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C가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어디 있으면 되냐면 요 사이에 있을 거면 C가 AB의 중점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 AB가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C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배래니까
그지? 얘가 정확하게 절반의 위치에 있어야 얘의 2배가 전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좌표는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A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가 4,5니까 중점의 좌표는 얘네들이 더하고 평균 내면 1, 더하고 평균 내면 2. 그래서 요렇게 하나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깥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바깥에도 꼭 요 안에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 거리가 같은 점은. 그럼 잘 생각해봐. A, B가 요렇게 있고 근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A, B의 길이가 BC보다 멀어. 그러니까 A가 C보다 멀리 있다는 거야. B로부터. 그렇지? 그럼 C가 여기 있었어. 그럼 어디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요 반대편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이해되니? A, 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2배면 되는 거니까 여기 딱 반띵한 거에 요만큼. 얘가 얘의 딱 절반이 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요 길이의 절반이 딱 C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길이가 요 길이의 딱 2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B라는 점이 4,5예요 근데 이제 C라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C가 B 바깥에 있으니까 C가 뭔가 내분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 B라는 녀석이 AC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2배니까 C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길이가 BC의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건 얘가 2대 1이라는 거고 B라는 점 자체가 어떤 점이겠다? AC의 2대 1 내분점. 요게 B가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내가 C의 좌표를 또 몰라. 그럼 또 뭐라고 둬야 돼? 잘 모르니까 뭐 A, B라고 한번 둬보자. 그럼 AC의 2대1 내분점은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공식으로. 2대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A 1 곱하기 마이너스 2. 두 번째로 3분의 2 곱하기 B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AC의 2대1 내분점을 C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냈다, 그치? 근데 얘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B가 돼야 되는 데잖아. B가 4,5인데, 그치? 그럼 여기서 A 값과 B 값을 다 구해낼 수 있겠다, 그치? 3분의 2 빼기 2가 정확하게 4가 되려면 A가 얼마여야 돼? 7이면 되고요, 그쵸? 3분의 2B 빼기 1이 5가 되려면 B가 얼마여야 돼요? 8.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1,1라는 점 하나 나오고 여기서 7,8이라는 점 해서 C가 될 수 있는 건 이 두 점이 되겠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요거는 센 B가 아니라 라이트 센에도 아주 똑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개념 문제는 앞에서밖에 안 나오고 이런 유형들은 각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문제는 내가 만약에 A, B는 E, B, C처럼 어떤 거리비가 주어졌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점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건 내분점으로 찾고 밖에 있는 건 얘처럼 거리 비율 구한 다음에 원래 있던 점이 얘를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공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인정할게.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제 너네 딱 상태 보니까 내가 상황을 빼고 오늘은 양보 못하는 유형만 하고 넘어갈게. 근데 얘는 진짜 양보 못하는 유형이야. 너네가 지금 바로 이해를 못했어도 다시 돌려봐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유형인 거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야. 쌤이 좀 더 난이도 조절을 해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꼭 어떻게 푸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잠깐 정리할 시간을 갖고요. 정리되신 분들은 36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할 말 많은 거 알지? 아까 내가 광고한 거는 그 포트로 들은 거니? 너 지금 나와의 약속을 지금 몇 연속으로 어기는 거야? 내가 저번에 수업 끝날 때 늦지 않게 오라고 했는데 뭐 늦기도 하고 숙제 안 하고 책 안 들고 오고 수업 때는 졸고 너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혼날 만큼 혼났잖아. 왜 수업 들어와서도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리고 들어. 다음 시간에 난이도 조절을 해볼게 얘들아. 오늘 좀 고생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돼요. 35분 같은 문제들은 이해 안 됐으면 꼭 질문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쉬운 문제인데요. 이제 말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넓이가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면 그림을 안 그려봐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줄 걸 다 알려준 거긴 해, 얘들아. y는 2x 위에 두 점을 볼 건데 요 a라는 애는 좌표를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래요. b는 좌표는 안 알려줬는데 문제 마지막 편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쨌든 대충 위치를 잡아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얘들아 c는 어디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a, b 저 직선 y는 2x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c를 아무데나 잡아봐. 그럼 이걸 잡는 순간 뭘 느꼈어야 되냐면 얘가 문제에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 AOC 요 녀석의 넓이랑 BOC 요 녀석의 넓이의 비율이 1대3 얘가 3배래 요 녀석보다. 근데 얘들아 이게 C를 어디에 잡든 높이는 둘이 똑같지 않아? 그치? 같은 직선이니까 높이는 내가 C를 여기다 잡아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항상 높이가 똑같아. 그치? 그럼 저 3배라는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밑변의 길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치?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이 넓이가 3배가 나는데 넓이가 3배 차이가 나는데 높이는 똑같은데 왜 넓이가 3배 차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의 3배이기 때문에 넓이 차이가 3배가 났겠다. 밑변에서 3배 차이가 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래요. 그죠? 그럼 얘보다 3배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4만큼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만큼 가겠어요? 6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길이가 차이가 2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이 길이에 얘가 3배이려면 요게 x좌표는 6이고 y좌표는 12여야겠죠. 얘 정확하게 3배여야 되는 겁니다.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죠?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랑 요 각도랑 똑같을 거고 얘네 둘이 닮은 삼각형이겠죠. 그죠? 여기 길이의 비율이 1대3이라는 건 요 x좌표의 길이 비율도 1대3이라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요게 6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넓이 b는 밑변의 b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해보면 저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빼기 b를 구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얘들아 내가 숙제로 내줬던 개념원리 갖고 왔지. 개념원리 한번 개념원리인데 미안해. 그 라이트쌤 갖고 왔지. 라이트쌤 한번 꺼내볼래? 나는 숙제 안 했다. 가진 거수. 나는 숙제를 안 했다. 없어? 내가 한 명씩 적어서 본다. 거수. 나는 숙제를 다 못했다. 10년 후. 무지개 피는 척 손들기. 해와 얘들아. 어려운 문제 별표 차원 안에 있다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베이스쌤 말고 라이트쌤 거래하는 거야. 이거 프린트로 준 거. 얘들아 숙제는 라이트쌤으로 낼게 쌤이. 그래서 오늘 얘들아 우리가 들은 유형이 어디까지냐면 67번까지야 얘들아. 44번부터 67번까지가 24문제거든. 오늘 준 프린트 아니야. 저번 프린트야 얘들아. 라이트쌤 금요일 프린트 44부터 67번까지. 얘들아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문제 위에 유형 마지막에 B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어. 그지? 요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고민만 해보기. 쌤이 투표 하나 올릴게. 오늘의 그러니까 이게 저번 금요일 수업이랑 오늘 수업이랑 아예 다른 난이도로 진행을 했잖아. 저번 금요일에서는 그냥 라이트센에서 기본 유형 위주로 풀었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애초에 유형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때처럼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는데 그래서 너네가 느끼기에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보고 쌤이 라이트센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쌤비 문제를 좀 뽑아서 풀리는 그리고 쌤비에서 중요한 문제만 내가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풀리는 뭐 그런 방식도 쌤이 고민을 해볼게. 그래서 너네가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줄 거 있으면 쌤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도 좋아. 그래서 숙제는 저렇게 해오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얘들아 수요일엔 클리닉 8시 10분에 끝내는 거야. 그때 제출하고 나가면 돼. 알겠지?